반갑습니다 여러분. 11월 5일 남자 배구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대 대한항공, 자, 두 명문팀이 드디어 맞붙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대한항공 아니면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이 세 팀이 우승을 양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대한항공은 좀 뒤늦게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성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삼성화재 거의 바닥으로 추락을 했다. 다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상승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고도순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화재 같은 경우 조금 지금 아쉬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이 선수가 주포로 나서고 있고 22득점을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의 현재 문제점은 뭐다? 믿고 올려줄 수 있는 국산 자원이 지금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양수현 선수 5득점, 자, 김준호 선수 5득점, 자, 센터라인에서 5득점, 김우진 선수가 국내 공격 자원으로 15득점을 해주긴 했지만, 자, 15득점 올려주고 아이가 22득점, 그럼 뭐다? 팀 전체적인 공격은 거의 아이에게 다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도산지 센터가 좀 더 국내 자원들을 좀 믿고 이용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자, 아이도 사람입니다. 자, 한 경기에 혼자 계속 공이 온다고 하면 범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힘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자원, 공격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센터 라인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은 무엇보다 공격 라인, 김우진 선수 아니면 황규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좀 이용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아이에게 계속 올라온다고 하면 팀은 뭐다? 꼬꾸라질 수가 있다. 이게 여자 배구면은 현실상 가능합니다. 외국인 몰빵이 가능한데 남자 농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점을 팩트 포인트 별표 치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외국인 몰빵이 가능하면 외국인 용병이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독보적인 선수는 아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화재 뭐다? 국내 자원들을 이용하면서 전체적으로 누가 공격을 할지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야바위처럼 요리조리 공을 띄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 자, 반면 대한항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팀인데 이후 인제 공격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경기만 보더라도 딱 그렇습니다. 자, 이후 인제 러셀 선수가 지난 경기 8득점. 자, 외국인 용병이 8득점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에서는 외국인 용병 러셀을 제외하고도 공격을 확실하게 처리해줄 선수들이 있다는 거. 정지석 선수 21득점. 자, 정지석 선수가 국내 메인 주포로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러셀이 지금 흔들거린다. 그러면 바로 교체해서 나올 수 있는 선수 임동혁 선수입니다. 임동혁 선수가 지난 경기 25득점으로 팀 내 최고 득점을 기록했다는 거. 자, 러셀이 빠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 외국인이 빠졌다. 그럼 국내 자원이 메꿔줘야 되는데 그걸 확실하게 우리 임동혁 선수가 메꿔줬습니다. 국내 자원 중에서도 자, 국내 자동차도 따져볼게요. 아반떼가 있고 소나타가 있고 그랜저가 있습니다. 임동혁은 거의 그랜저, 제네시스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유는 이제 외국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날 텐션이 떨어지게 되면은 득점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러한 부분은 임동혁 선수가 외인 대체. 자, 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효과로 작용합니다. 거기에 세터가 누구냐? 대한민국에서 넘버원 세터 한 선수가 경기를 야전 사령관으로 나서서 우승을 합니다. 그럼 뭐 할 말이 필요 없죠. 정지석 선수 21득점, 거기에 정한용까지 살려가면서 17득점. 센터라인에서는 다소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공격 자원들에게 볼을 올려줌으로써 상대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다는 거. 정말 좋은 모습의 배구 세터의 표본을 우리 한선수 선수가 보여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공격수 외인을 쓰지 않습니다. 자, 리베로 라인의 요회 아시아 쿼터를 사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팀 조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 자, 배구는 순위가 크크하게 변동되고 이런 스포츠가 아닙니다. 왜? 한 해 농사를 지어놓으면 그게 1년, 2년, 3년 쭉쭉쭉 갑니다. 자, 삼성화재만 보더라도 지금 예전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 선수가 쭉쭉쭉쭉쭉쭉쭉 이어져 가다가 지금 은퇴하고 나니까 그냥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어떻게 해야 되냐? FA로 영입을 하든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삼성화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공격 자원 중에 네임밸류 있는 자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일하게 아이 선수만 믿고 있고 세트를 지금 도산지를 쓸 때가 아닌데 도산지를 지금 영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력적인 부분에서는 대한항공이 확실하게 앞선들한 거, 반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씹어야 되고 센터 라인에서 유효 블럭이라든가 아니면 블러킹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 자체를 대한항공에게 초반부터 샥 넘겨줄 수 있다는 거. 자, 이 점을 참고해서 오늘 경기 배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노가다 박씨는 일반적으로 기본 일반승은 대한항공, 누가 봐도 대한항공입니다. 자, 이러한 서산픽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핸디 언어버로 조합해서 오늘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살짝 그냥 몇 번 클릭만 하면 됩니다. 보시고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최종 조합픽 정답지로 따끈따끈하게 여러분 안방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11월 5일 여자 배구 경기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공사 대 정관장 경기 되겠습니다. 양 팀의 공격 스타일은 굉장히 다릅니다. 먼저 주포인 공격수 위주로 경기를 펼쳐가는 도로공사와 센터 위주로 공격을 풀어가는 정관장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다? 센터로서 막아세우기에는 조금 더 공격하는 쪽이 유리하다.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는 창이 좀 더 유리하긴 반면입니다. 자, 양팀 한번 뜯어보면서 과연 어떠한 부분들의 선수들이 집중을 해야 되며 집중을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전략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적중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먼저 도로공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연승. 자, 현재 3연승을 달리면서 팀 분위기 쭉 도로공사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280km까지 기아 놓고 빨려봐 부릉부릉 달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양팀의 공격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먼저 도로공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5세트까지 가는 접전 경기에서 승리를 챙겨간 도로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힘에는 바로 모마 선수가 있었습니다. 모마 선수가 지난 경기 45득점을 했습니다. 어마무시한 득점을 올려줬죠. GS 또한 잘했지만 도로공사의 화력을 막아서지 못했다는 거. 자, 특히나 모마 선수가 혼자서 45득점을 책임져줬다. 그거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 모마 위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윤정 세터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안 되는 거 이용하는 바에는 몰빵 배구를 한다. 외국인 몰빵 배구를 한다. 그걸 또 해소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모마라는 거. 자, 무엇보다 남자 배구에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여자 배구에서만큼은 외국인 몰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타나차 선수가 18득점을 더하면서 지금 모마 선수의 모마 선수에게 체력적인 부담을 좀 덜어준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는 거. 자, 이윤정 세터가 모마 아니면 타나차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국내 자원들 이지윤 선수 7득점, 강소희 선수가 10득점을 해줬지만, 자, 득점 분포도만 보더라도 모마와 타나차에게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두 외인에게 이윤정 세터가 볼을 올려주면서 확실하게 득점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여자 배구에서는 외국인 선수 하나 잘 뽑으면 한 해 농사가 잘 이루어진다, 이 정도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만큼 이윤정 세터가 자, 국내 자원 너희들보다는 차라리 수입으로 들어온 너희들을 믿고 볼을 올려주겠다. 그럼 대신 너희들은 뭐다? 확실하게 처리를 해달라,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현재 3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거. 자, 올 시즌 도로공사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업은행이라든가 현대건설이랑 같이 3명이서 올 시즌 1위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팀 전체적인 면모도 그렇고 검증된 외인 모마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세빈 선수 8득점. 자, 도로공사 같은 경우 2명의 선수가 있고 나머지 강소희도 좀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거의 좀 병풍 역할을 한다. 자, 병풍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블러킹이라든가 유효 블러킹이라든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주포에게 좀 더 많은 공격 횟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자, 반면 정관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컬러가 완전 다릅니다. 자, 정관장 같은 경우 외인 위주가 아닌 센터를 이용한 공격.
자, 다 무엇보다 이러한 센터를 이용한 공격은 옛날 과거 현대건설이 굉장히 잘해줬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 높이와 화력적인 부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음으로써 우승을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올 시즌 정관장 같은 경우 외인 위주의 공격 라인보다는 센터 라인을 활용한 공격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보시면 정호영 선수가 14득점, 박은진 선수가 15득점입니다. 센터 라인에서 지금 14득점, 15득점 거기에 무엇보다 좋은 점이 블로킹. 정호영 선수 블로킹 5득점, 지금 박은진 선수 블로킹 3득점 올려줬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자, 이선우라는 공격수를 활용해서 28득점을 뽑았습니다. 자, 28득점. 자, 이선우를 이용해서 28득점 뽑았는데 이선우 선수 말고 자네트 선수 용병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경기 19득점밖에 못 올렸습니다. 자, 배구에서 여자 외인이라고 하면 최소 25득점 이상 한 세트 정도의 스코어는 가지고 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선우 선수가 그 활약을 해주고 있다. 자, 이선우 국내 차 같은 경우 언젠간 달리다가 부릉부릉 시동이 꺼지기 마련입니다. 수입차를 데리고 와서 수입차 타는 이유가 뭡니까? 출력 좋고 마력 좋고 잘 달려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센터 라인을 이용하고 센터 라인에 득점이 많이 나오는 정관장의 특징이지만 다만 이러한 이선우 선수 위주의 공격이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최서연 선수가 20살입니다. 20살. 어린 선수가 공격을 이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격의 다양성을 잘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판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돼 새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전 세터가 최서연이 아니라 우리 염혜선 국가대표 세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혜선 선수 지금 부상으로 조금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서연 선수가 이끌고 있습니다. 자, 외인 선수보다는 그래도 국내 선수와 합을 맞춘 경험이 많고 대화가 통하고 샬라 말이 통해야지 우리 티키타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서연 선수 그렇기 때문에 자네트보다는 이선우를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선우 같은 경우 언젠간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 라인보다 외국인 자네테를 좀 살려줄 필요가 있는 지금 뭐 정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두 팀의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 현재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도로공사와 지금 순위 싸움에서도 밀려있는 정관장이긴 만큼 이번 경기 정관장으로서는 악을 쓰고 덤벼들 것입니다. 센터라인에서 확실하게 힘을 주면서 자, 선수비 후공격의 FM을 보여주려고 할 정관장이고 반면 도로공사 너희는 열심히 막아보아라. 우리는 창으로 쑤셔야 될 것이다. 창으로 이렇게 쑤셔야 될 것이다. 싹 쑤셔. 자,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원래 추구하는 게 수비보다는 공격적으로 나가는 팀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득점을 해야지 공격을 해서 득점을 해야지 세트도 갖고 오고 분위기도 갖고 오고 승리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수비만 하다가는 언젠가 무너지게 창으로 계속 쑤시다 보면 방패는 뚫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도로공사 일반승을 추천드리고 하지만 풀세트라든가 핸디 오너바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수비와 창을 둘 다 동시에 분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핸디 오너바 기준점 확인하고 저는 좀 더 좋은 거 승패도 당연히 좋지만 핸디 오너바 해가지고 확실한 부분 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조합이 딱딱 들어올 만한 것들로 추려가지고 정보 제공 다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